박연미의 10미닛 박연미입니다. 해외는 어떨까요? 우리 전기요금 엄청나게 올라서 지난해에 9월 이후에 각 가정이 전기요금, 가스요금 추가로 물어야 되는 게 평균 한 10,000원 돈 더 내게 되었다. 네,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고요. 더 많이 쓰는 집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집들도 있겠죠. 그런데 해외는 전기요금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. 이거는 아까 제가 몽고메리 얘기했던 것처럼 해외에서는 몽고메리 입는 심정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, 전기요금, 가스요금 절약하려고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팁 삼아 잠깐 알려드릴게요. 아까랑 같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자켓도 입고 안경도 쓰고 뭐냐, 같은 공간에서 같은 얘기인데 네, 한번 새로운 분위기로 해보고 싶어서 한번 써봤거든요. 사실은 잘 안 보여서 썼습니다.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 사이에,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덮친 작년 포함해서 해외에서 전기요금을 얼마나 올렸느냐. 그러니까 물가가 워낙 오르기도 했고, 전기요금, 이 발전의, 전력의 발전 단가가 오르기도 했고요. 그래서 유럽의 이 에너지 위기 국가라고 분류할 수 있는 그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. 요거를 한번 볼게요. 우리나라는 18개월 동안 전기요금이 4.6% 올랐고요. 올해는 추가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들, 비교하는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소득 수준이 똑같지 않다는 거, 1인당 국민소득의 차이가 있다는 건 감안하시고 봐주세요. 영국은 전기요금을 18개월 동안 89% 올렸습니다. 어마어마하죠. 영국은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빵을 구울 거냐 아니면 난방을 할 거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 정도로 지금 에너지 위기, 에너지 가격이 너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 영국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미국은 어떨까요? 미국도 뭐 셰일 오일도 있고 이 나라 원전도 많고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21.5% 올렸습니다. 우리나라처럼 공기업이 많이 떠안는 구조가 아닌 나라들은 즉시 반영되는 비율이 더 높은 것 같이 보이죠. 스페인의 경우에도 45% 전기요금을 올렸습니다. 프랑스는 어떨까요? 프랑스도 만만치 않아요. 프랑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난방이 너무 덜 되거나 아니면 학교 더운데 에어컨 너무 덜 틀어준다, 이런 얘기 작년에 내내 나왔습니다. 프랑스 전기요금이 18개월 동안 25.6% 올랐고요. 저는 이게 이탈리아 통계를 보고 그래, 영국도 장난 아니구나, 스페인 난리 났구나 하다가도 에이, 이탈리아 통계 이거 내가 숫자 잘못 본 거 아니야 했는데 이탈리아 통계 말씀드릴게요. 107%.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전기요금 인상률이 107%. 우리 4.6% 올려도 체감하시는 고지서에 손이 떨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, 그럼 이런 나라들은 정말 비상 상황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에너지 위기인 국가들이 어떻게까지 하고 있느냐 말씀을 드릴게요. 냉난방, 이 온도를 제한하는 건 기본입니다. 우리도 사실은 전력 사용량 굉장히 높고 전기 요금이 비쌀 때, 환율이 높을 때 여러 가지 감축 조치 했었는데 아마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기억하실 거예요. 저는 그때도 기사 썼는데요.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? 그때 당시에는 딱 추석 즈음에서 세계 금융위기가 닥치고 나니까 백화점 같은 곳들, 대형 쇼핑몰 이런 곳들은 네온사인 같은 것 못 돌리게 했어요. 그리고 소등하는 시간도 되게 이르게 잡게 했고, 야외 분수, 야외 공연장의 어떤 화려한 장식, 이거 다 못 틀게 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? 거짓말 하지 마 이러실 줄 모르겠는데 진짜 그랬어요. 진짜 그런 상황이었고, 공공기관에서는 저는 2009년 이후에
그 한여름에 너무너무 더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냉난방을 꺼버리는 거예요. 전력 수요 높고 이 단기간에 너무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. 그래서 이걸 아낍니다. 문제는 뭐냐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건강이 좀 좋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임산부들이 특히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어요. 그런데 지금 유럽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. 독일로 한번 가볼까요? 독일에서는 수영장이나 사우나에 지금 온수 금지입니다. 통행량이 적으면요, 어떻게까지 하느냐. 신호등이 하루 종일 켜져 있잖아요. 전기 먹는단 말이에요. 통행량이 적은 시간에 신호등은 꺼버린답니다. 저도 제가 제 눈으로 안 봐서 믿기가 어려운데,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이 적을 때 좌회전 신호 들어와야 하는 데에서 이게 비보호로 돌리거나 그렇게 갈 수 있는 데도 있잖아요. 아니면 전멸 신호를 줘서 이게 유동성 있게 돌아다녀라 이런 지역은 있지만 신호등 자체를 꺼버린다? 이거는 독일 사람들 짜다. 그런데 에너지 위기가 어느 정도에 있구나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. 핀란드는 어떨까요? 핀란드가 저는 이 나라 안 가봐서 이 나라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사우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로 유명하죠. 핀란드 국민들이. 그래서 집집마다 사우나가 하나 있다.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걸 하나쯤 갖는 게 소원이다.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. 실제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이 사우나 같은 오두막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사우나를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핀란드 사람들 현지 캠페인 내용 보니까요. 사우나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알아. 정책하는 나도 알아. 나도 사우나 너무 좋아해. 하지만 앞으로는 일주일에 사우나 한 번만 하기로 하자. 지금 국가적인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 정도로 에너지가 위기 상황이고 그 정도로 비싸다는 뜻이 될 테고요. 전기요금 이거 감당 안 된다. 너무너무 심각하다 고민하는 나라 중에 하나, 네덜란드. 네덜란드에서는 지금 어떤 캠페인을 벌이고 있냐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물 펑펑 틀어놓으면서 씻는 거 되게 좋아하긴 하거든요. 온수 같은 것들 사용량도 좀 많은 편이라고는 하는데 이 네덜란드에서는 아무리 길어도 샤워 시간 5분 이내로 줄입시다.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. 사실 물 부족 국가, 대표적으로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저 굉장히 친한 외신 기자가 호주 출신이 한 명 있는데 호주에서는 이제 한국에 와서 일을 하다가 호주 자기 집에 가면은 샤워하고 있으면 엄마가 계속 문을 두들기신다는 거예요. 빨리 나오라고. 물 그만 쓰라고. 그 정도로 그 호주 같은 나라는 물 부족이라서 자원 아껴 쓰는데 굉장히 이게 습관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네덜란드에서는 뜨거운 물 데우려면 전기 써야 되잖아요. 전기 사용량 줄여야 되니까 샤워 짧게 하자. 이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요. EU, 리파워 EU라고 해서 이 EU가 이번에 러시아한테 혹독하게 이 큰 코를 다쳤죠. 러시아에게 너무 의존했던 나머지 이 천연가스 그리고 천연가스에서 비롯된 에너지난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독립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. 지난해 1년 내내 참 힘든 한 해를 보내면서 EU에서는 에너지 다각화를 하기도 하고 적절하게 재생에너지 원전 그리고 각종 그 발전의 재료들을 섞어서 쓸 수 있도록 하자. 약간 시계가 뒤로 돌아간 느낌이 있습니다.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. 에너지 위기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EU 안에 있는 각 정부들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스페인에서는 이런 고민도 있더라고요. 폐질환 환자들이 가정용으로 사용하시는 산소호흡기. 이거는 24시간 돌려야 하는 건데 이걸 돌리다 보니까 이 전기요금이 정말 50만 원, 100만 원씩 나온다는 거예요. 근데 이분들은 중증질환자이고 또한 여기에서 좀 치료가 돼도 만성질환자인데 산소호흡기를 얼마나 참을 수 있느냐까지 고민하는 수준이다.
이게 지난해에 18개월 사이에 전기요금이 45%나 오른 스페인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. 세계적인 이 유럽의 강국들,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. 우리도 생각해 볼 부분이 참 많은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. 자,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? 원가 이하로 언제까지 팔 수는 없다. 공공기관, 공기업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거든요. 그런데 당장 실질 소득이 우리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그냥 물가가 올랐는데 월급이 그에 따라서 올라가 주지 못하니까 앉아있는 채로 한 3%씩 소득이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 됐어요. 이 상황에 추가로 공공요금이 작년보다 더 오를 수도 있다. 이거는 경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클 것 같거든요. 언제까지나 원가 이하로 쓰겠다 이건 아닙니다. 그리고 절약하는 습관도 좀 길러야겠죠. 다만 인상하는 시점이나 방식의 운용의 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. 그리고 본인들의 소득 대비 10% 이상을 공공요금 납부하는 데 쓰는 소득 하위 가장 어려운 분들, 5분위 중에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1분위 가구들에게서는 맞춤형 대책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.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는 그런 대책이 반드시 나와줘야 하는 그런 겨울이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박연미의 10미닛이었습니다.